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김난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번 주는 또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 주에 취재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죠. 강남구청장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기억에 특히 남는 게 기자들, 질문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손으로 이렇게 뿌리치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이분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밤 풍경인데요. 물가인 것 같아요. 건물의 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네요. 네, 2017년 6월 19일 0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밑에는 영원히 잠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입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리 1호기가 이날 영구 정지됐잖아요. 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죠. 1978년 4월 29일에 본격적인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40년 만에 수명을 다하고 퇴역을 하게 된 겁니다.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영구 정지 선포식도 한번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제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예우하기로 했잖아요. 대통령 옆에 함께 입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리원전 1호기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직원, 그리고 앞으로 원전 해체를 담당할 한수원 직원들입니다. 네, 저분들은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와 고장이 많았지만 한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써온 원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결국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명예롭게 퇴역한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날 저분들처럼 특별히 초대받은 손님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학생들과 함께 서 있어요. 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가 눈에 띄는데요. 저 어린이들이 고리 원전하고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인 원래 초등학교 3학년 8명입니다. 이번 원전 영구 정지가 저 어린이들을 위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초대 손님으로 부른 거죠. 네, 원전 시대를 넘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가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상징적인 의미로 대통령이 저 어린이들과 함께 영구 정지 버튼을 누르는 세리머니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면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자율 유치한 신고리 5, 6호기 예정대로 건설하라. 신고리 5, 6호 건설 중단, 즉각 폐기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이날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하고 한수원 노조 조합원들입니다. 원전 건설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주장이죠. 반면 행사장에는 밀양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옆에 할머님이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네,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저 할머니가 대통령 앞에서 울면서 큰 절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황급히 다가가서 할머니를 일으켰는데요.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온 밀양 대책위 할머니입니다. 밀양 송전탑이 신고리 5, 6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옮기려고 건설되는 겁니다. 그걸 막아달라는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으니까 그걸 한번 꼭 읽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왔었습니다. 네, 국내 첫 원전의 영구 정지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한 주장들이 나온 건데요. 고리 원전 1호기 이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일이 꽤 걸린다던데요. 네, 고리 원전 1호기 현재 모습을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네. 이게 한 장의 사진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이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데는 최소 15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해체가 원전 건설만큼이나 여러 가지 또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원전 해체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기계화학 제어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해체에 필요한 쉬운 8개 기술 중에서 아직 17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국내 기업을 선정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해체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12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전 해체 산업도 앞으로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가동되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던 고리 원전 1호기입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베란다 사진 같은데요. 뭔가를 걸고 있나요? 뭔가 지금 막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방금 얘기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그럼 혹시 저희가 그냥 흔히 아는 태양광 발전과 혹시 연관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기에 이제 뭐 흔히 알고 계시는 가정에 설치하는 네. 태양광 미니 발전소인 거죠. 미니 발전소요? 네. 원전 건설도 더 이상 안 하고 네. 노후된 석탄 발전소도 폐쇄하고 이제는 네. 뭐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둘째 치고라도 각 가정에서 지금 요즘 전기료 또 여름이 들어오면 전기료가 무서운데 그렇죠.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심정에서 저렇게 베란다에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저렇게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건 베란다형 발전소고요. 형태는 다양합니다. 네.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설비에도 비용이 들잖아요. 이거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게 가로 1.6m, 세로 0.9m, 260와트짜리 베란다 거치식 설비입니다. 네. 그 가정에서 쓰는 900리터 냉장고 있잖아요. 양문형 네. 냉장고 네. 좀 큰 거죠. 이걸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러면 냉장고 한 대에 소모되는 전기 정도는 모두 저기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그걸로 아껴지는 전기로 뭐 누진제 폭탄을 피하게 되면 절약되는 폭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설비 가격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나요? 네, 서울시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용량이나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260와트 거치식의 경우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네. 지자체와 국가에서 보조금이 아. 나와요.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받으면 네. 실제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보다 적은 20만 원 전후입니다. 3년 정도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네. 또 이사 갈 때도 떼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현재 몇 가구 정도가 설치한 상황인가요? 서울만 이렇게 놓고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2만 1,000여 가구에서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세대 수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요. 네. 폭염이 이어지는 해가 늘어나고 요즘 햇살 따갑잖아요.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네. 지난 2월에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조금이라도 이제 덜 쓰게 되는 셈인데요.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야트막한 산길 같기도 하고요. 또 얼핏 봐서 사막 같기도 하고 여기 우리나라는 아니죠? 네, 좀 이국적인 네. 풍경이 사진에 담겨 있는데 여기는 몽골입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복드왕산인데요.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저 길 이름이 올레길입니다. 올레길이요? 예. 올레길 하면 저는 사실 제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몽골에도 올레길이 있다고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올레길이 맞습니다. 사진에 보면 몽골 올레 트레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몽골 올레길이라는 말이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개장한 몽골 올레 1코스 표지입니다. 네. 그런데 파란색 이 모양이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글쎄요. 동물 모양 같은데요. 여기 네모난 부분이 머리 아니에요? 네, 비슷했습니다. 네. 이게 제주 올레길에서도 볼 수 있는 조랑말 모양 표지 간새입니다. 아. 이게 조랑말처럼 생겼잖아요. 듣고 보니 또 그런데요. 제주 올레와 통일성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올레가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네. 제주 올레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이번에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 관광청 관광협회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몽골 올레 2개 코스를 그래서 조성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저 사진으로만 봐도 같은 올레길이지만 제주 올레길, 몽골 올레길 분위기는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몽골 올레에서는요 이런 풍경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야, 정말 탁 트인 풍경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시원해요. 개장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웅장하고 탁 트인 느낌이 그 영화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친 바람과 함께 징기스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계시고요. 제주 올레가 아기자기한 멋이 있잖아요. 근데 몽골 올레는 아무 장애물이 없이 웅장하고 탁 트인 느낌이라는 거죠. 사진으로 보면 좀 스위스 느낌도 나고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네. 이 복드항사는 사냥이나 벌목 같은 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집중 보호구역이에요. 이번 몽골 올레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방향 표시가 된 트레킹 구간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네. 몽골 올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장면 또 보셔야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네요. 저기서 그냥 잠시 앉아서 저렇게 이렇게 쉬고 있는 것도 머리가 굉장히 맑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휴식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올레가 외국으로 진출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일본 규슈에도 올레길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죠? 맞아요. 이 사진은 지난 2월 사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마시에 있는 19번째 규슈 올레 개장식 날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곳은 한국인, 일본인 모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슈 올레는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슈 관광추진기구가 제주 올레 브랜드를 직수입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지만 규슈 올레가 생긴 후에 탐방객의 60% 정도가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일본인이라고 하네요. 네. 앞으로도 제주 올레의 조언을 받아서 매년 2개에서 4개 코스를 더 개장해서 총 30개 코스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본 규슈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금 몽골에 개장한 올레길까지 살펴봤는데요. 제주 올레 철학이 아시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네요. 네, 섬뜩한 사진이죠. 막 네. 사진만 보고 있어도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가뭄이 극심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물어서 말라버린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안 그래도 가뭄 때문에 요즘 사람들도 힘든데요. 지금 물고기는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연합뉴스 대전 충남 취재본부에서 가뭄 현장을 다녀와서 르포 기사를 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전동면 토박이 76살 윤성길 씨는 내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기자를 데리고 간 다음 장소도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지금 원래는 물이 흐르던 곳인데 지금 물이 메말라서 아예 없는 거죠? 네, 현장을 취재한 후배 기자요. 이재림 기자에 의하면 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주변에 왱왱거리는 소리,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 있죠. 이것만 파리만 들끓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죽은 물고기를 주인들이 건져낸 거예요? 네, 아닙니다. 반대의 얘기인데요. 네. 살아있는 물고기들이고요. 마을 주민이 아직 살아있는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은 곳 있잖아요. 인근 연못으로 옮겨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호 활동인 건데 주민들이 더는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 구호 활동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만 지금 일단 건져낸 맞습니다. 건데요. 네. 가뭄이 만들어낸 풍경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뭄이 만든 풍경 하나 더 보시죠. 네. 좀 희귀 광경입니다. 넓은 들판 곳곳에 지금 이거 방갈로인가요? 이런 여러 개가 있어요. 어디예요, 여긴? 뭐 아까 언뜻 보기엔 몽골 초원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바닥을 보면 방갈로 바닥에 보면 부력을 받을 수 있게 동그란 저런 원통이 달려 있습니다. 저게 방갈로가 아니고 원래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낚시 좌대입니다. 낚시좌대. 그럼 원래 네. 여기는 저수지였다는 곳이에요? 그렇죠.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 저수지입니다.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이 없어요.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바닥에 이 방갈로 같이 좌대가 놓이게 된 겁니다. 설명 듣지 않고 보면 그냥 원래 이렇게 그 초원에 있는 집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내일 전국 곳곳에 일단 비 소식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가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소네요. 아주 건장해 보이는데요. 아, 예, 어마어마하게 큰 소입니다. 네. 소들이 다 저렇게 건장하게 아닙니다. 저 소는 그럼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갈까요? 보통 소 한 마리에 제가 듣기로 한 네. 600에서 700kg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슈퍼 한우 무게가 보통 800에서 900kg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이 엄청난 소는 무려 1030kg입니다. 소 한 마리가 그럼 지금 1톤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놀라운데요. 예, 강원도 횡성군 최희자 씨가 사육한 암소인데요. 네. 2013년생으로 지금까지 새끼 2마리를 낳았고요. 최근에 관절 퇴행이 일어나면서 도축을 했습니다. 도축 후에 지육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616kg, 보통 암소 지육 무게보다 1.6배 높은 수치입니다. 숫소보다도 그럼 더 높은 수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거세우의 경우 지육 무게가 보통 45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것보다도 이 암소는 지육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횡성축협의 설명입니다. 네. 이런 소는 특별히 개량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주인 그 최희자 씨에 따르면요, 2007년부터 꾸준히 한우 개발에 집중한 결과 우수한 종자의 암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횡성축협에서도 슈퍼 암소 증식을 위해서 도축 전에 이 암소의 난소를 채취했습니다. 이후 우수한 정자를 선발해서 슈퍼 암소 난자의 수정한 후에 농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1톤이 넘는 슈퍼 암소. 앞으로 훌륭한 혈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빨간 USB인가요? 예, USB가 맞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글씨가 써 있습니다. 권지용 A형 1988년 8월 18일. 이 USB가 가수 지드래곤이 낸 새 앨범 권지용입니다. 아,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권지용,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CD로 앨범을 내지 않고 이 USB로 앨범을 냈다는 그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USB 안에 노래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예, 이 USB에는 음악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네. 이걸 컴퓨터에 꽂아서 실행을 하면 지드래곤 소속사 YG가 제작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케이스에 담긴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서 음원과 뮤직비디오 그리고 사진을 내려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기 들으니까 이 USB에는 음악 자체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 음악을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열쇠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CD로 앨범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YG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D는 20곡도 담기 힘든 700MB다. 고화질 뮤직비디오 한 편도 담기 힘든 용량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드래곤이 발표한 USB는 4GB인데 컴퓨터에 연결해서 특정 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한 뒤에 음원과 지드래곤의 사진 그리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려받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그럼 이 USB를 접속을 해서 이 USB에다가 다운로드를 해라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뭐 조금 어렵지만 새로운 방식인 거죠. 네. 그런데 아직 현재 규정으로는 이 권지용 USB가 앨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그동안 봐왔던 CD 형태가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네, 가온 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 콘텐츠 산업협회에서는 이 권지용 USB를 앨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앨범이 아니라 전송이라는 판단인데요. 가온 차트에 보면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디지털 차트, 다운로드 차트, 스트리밍 차트, 그리고 앨범 차트처럼 여러 개의 부분이 있는데요. 앨범 차트 부문에는 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드래곤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가온 차트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음악을 담는 방식을 고전적인 형태로 가두는 것,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집계 방식이 아쉽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을 포장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담긴 음악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거의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 형태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앨범 순위에만 집계되지 않을 뿐이지 대중의 음악을 접하는 데에는 사실 아무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안 그래도 지드래곤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CD 판매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음악을 못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온 차트 집계 방식이 큰 이견이나 불만은 없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의하면요.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은 CD나 DVD 등 물리적 형태의 디스크로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앨범이나 음반의 정의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